곧 재판이 시작됩니다. 법정 내에 계신 모든 분들은 휴대전화를 꺼주시고 재판 도중에는 조용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광주지방법원 형사2 단독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2025 고란 12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모욕 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합니다. 박광철 피고인 출석하셨습니까? 네. 검사는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오은석 검사 출석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오고백근무 김한국 변호사 출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원하지 않는 경우 말하지 않거나 질문에 대한 대답을 거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하는 말은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네. 피고인은 자리에 일어서서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광철입니다. 피고인의 생년월일은 어떻게 되시나요? 1970년 3월 1일입니다. 사는 곳은 어디이신가요? 광주 고백근무입니다. 등록 기존지는 어디인가요?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구입니다. 직업은 무엇인가요? 현재는 에어컴퓨터 총회사에서 인학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 기일에는 항상 출석하여야 하고 재판 도중에 주소가 바뀌는 경우에는 법원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검사는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십시오. 예, 재판장님. 피고인은 2024년 5월 20일 1시 20분경 인근 캠퍼스 내 산책로에서 발생한 전동 자전거를 이용한 핸드백 날치기 사건 용의자 검거를 위하여 전남대학교 후문 앞에서 검문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정지 신호를 받았습니다.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검문 요청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관의 왼팔과 목 주변에 일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이어 경찰관에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영장 없이 나를 붙잡느냐며 욕설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을 모욕한 것입니다. 이에 본 검사는 형법제 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 형법제 311조의 상해죄, 형법제 257조의 상해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인도 공소에 대해서 의견을 진술하시겠습니까? 네. 피고인은 경찰의 검문에 불응하였지만 두 경찰관이 계속해서 법전을 강요하고 이동을 막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모욕 및 상해와 공무집행 방해로 법정에 서해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이유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을 하기 위한 행위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이 아니며 행동관과 억울함 때문에 혼잣말 한 것입니다. 이는 경찰관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피고인이 위법적인 절차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 방위였으며 절차가 위법적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입니다. 이에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피고인은 공소장을 받아보셨습니까? 네. 검사가 방금 말한 공소사실을 잘 들으셨죠? 네. 피고인은 공소사실 인정하십니까? 제가 멱살을 잡고 밀친 건 사실이지만 계속되는 검문 요구와 이동 저지로 인한 부당한 권력 행사에서 저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고 피해자에게 직접 욕설을 하지 않았으며 너무 억울하고 부당하다는 생각이 혼자만 했습니다. 요즘에 어느 시대인데 영장 없이 이동을 막고 답변을 강요합니까? 지금 한 건이라도 더 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 왜 이러고 있는지 정말. 피고인 언행에 조심해 주십시오. 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사 측은 증거 목록을 제출해 주시고 변호사 측은 증거 인포해 주십시오. 전대 촬영전 전주인 정명섭 작성 진술서, 김정희 이공정 작성 진술서 무동의하고 경찰국 부정교, 도의견 등 나머지 증거는 모두 동의하며 입증 취지 동의합니다. 검사 측은 입증 계획을 밝히시고 증거 신청하십시오. 피해자 김정희, 당시 피해자와 같은 조 경찰이자 목격자인 이공정, 사건 건너편 목격자인 정명섭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그리고 무전 기록과 보호캠을 이 법정에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피고인 측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피해자 김정희의 병원 진단서 제출하겠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상해죄의 무상 조건에 해당팀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공작 측 증인 김정희, 이공정, 정명석 증인 3명 채택하고 부정기록 보디캠 영상 시청하겠습니다. 양측도 신청할 증거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지금부터 증거 조사를 시작합니다. 먼저 사건 발생 전 전동 자전거를 이용한 핸드백 멸치기 사건에 대한 검문 진행에 담긴 부정 기록에 대해 조사하겠습니다. 검사는 부정 기록을 게시하십시오. 지금 보시는 것은 사건 발생 전 2024년 5월 20일 1시 5분경 임시 검문소에서 2km 떨어진 전남대학교 캠퍼스 내 산책로에서 전동 자전거를 이용한 핸드백 날치기 사건이 발생한 후 용의자가 전대 후문으로 전동 자전거를 타고 도주한다는 정보와 위 사건 발생 및 전동 자전거에 대한 검문 검색 지령과 용의자의 인상 차기가 1시 10분경 무전으로 전파된 내용입니다. 피고인과 변호인 측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상으로 사건 발생 전 검문에 대한 부정 기록 조사를 마칩니다. 그 다음으로 사건 당시 피해자가 착용한 음성 지원이 안 되는 보디캠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검사는 촬영된 영상을 상영하십시오. 이 영상은 1시 20분경 지령에 따라 전동 자전거에 대한 검문의 필요성이 용의자의 인상차기 정보에 해당함을 판단한 피해자가 1차 검문을 요청한 상황, 피해자와 눈을 마주치고도 이를 지나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료 경찰의 2차 검문 요청도 응하지 않은 채 전진하였고 피해자의 3차 검문 요청 상황에서 피해자와 실랑이가 발생하였으며 역사를 잡고 흔들며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장면, 격한 항의로 인해 공무집행 방해 및 모욕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모습이 담긴 영상입니다. 당시 용의자의 인상차기로 판단될 만한 검정 장갑과 검정 바지를 입고 짧은 머리인 피고인과 전동 자전거와 바구니에 검은색 핸드백이 실려있는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또한 당시 경찰관 모두 전복 차림을 하고 있고 검문을 알리는 입간판과 라브폰을 설치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 증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내 머리가 짧고 길다는 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이런 모함사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음성이 없는 영상이므로 구체적인 상황 진행 사항 및 모욕죄에 대한 성질 여부를 판단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인 등과 마찬가지입니다. 법률상 규정되지 않은 추상적인 판단입니다. 네, 문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건 당시 피해자가 착용한 음성 지원이 안 되는 보디캠에 대한 조사를 마칩니다. 다음으로 피의자의 병원 진단서 및 소견서에 관한 증거를 조사하겠습니다. 변호인의 증거 자료를 제시하십시오. 네, 보시는 이 자료는 사건 발생 3일 후 병원을 방문한 피해자의 진단서입니다. 피해자는 왼팔에 멍이 들고 목 주변에 손톱에 의한 상처가 생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검사는 증거에 대해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피의자의 병원 진단서 및 소견서에 대한 증거 조사를 마칩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증인들은 출석하였나요? 정명석, 김정희, 이공정 증인 출석하였습니다. 증인들은 증인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증인 중에 피고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없습니다. 증인의 증언으로 인하여 증인 본인 또는 증인의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나 증인이 업무상 관련된 타인의 비밀에 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증인이 선서하는 개별적인 신문사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기록에 따라 진실만을 말해 주십시오. 만약 선서하다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제 선서하겠습니다. 증인들은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서는 이공정 증인이 대표로 낭독하여 주십시오. 선서 양심에 따라 속임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이공정 증인 정명석. 검사가 신청한 이공정 증인, 김정희 증인, 정명석 증인 순서대로 증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공정 증인은 증인석에 앉으시고
김정희 정명석 증인은 법원 경위 안내에 따라 잠시 법정 밖으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신문하십시오. 예, 재판장님. 증인의 소속과 직급은 무엇입니까? 용봉 지구대 소속이고 직급은 경위입니다. 평소 사건 발생 지점에서 복권문을 자주 합니까? 예, 금요일과 2주 간격으로 주말마다 검문하고 있습니다. 복권문하고 있음을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조치를 하였습니까? 당연하죠. 증인은 피고인에게 검문 이유를 말했나요? 네, 소속과 성명 그리고 실버필드 인근에서 전동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이 있었으니 검문에 협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증인, 하지만 피고인은 검문에 불응하고 항의하면서 계속 1m 전진해 나갔습니다. 증인은 거절 사유가 합리적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명확하고 합리적인 사유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떤 욕설을 하였나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영장 없이 나를 범인 취급해 시발이라는 욕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증인은 검문 절차가 합법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상입니다. 변호인은 현재 신문하십시오. 예, 재판장님.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답변을 지속해서 요구하거나 영장 없이 신체를 구속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이 용의자라는 것은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며 두 번째 저지 당시 피고인이 명백하게 거절 의사까지 밝혔는데도 세 번째 저지를 강행하며 지속적인 요구와 이동을 방해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증인은 피고인에 대한 검문 요구가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나요? 아니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조직행을 보면 넘어진 피해자와 같이 피고인을 제압하였는데 피해자의 몸이 불편해 보였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괜찮아 보이긴 했는데 상황 종료 후 현장을 마무리할 때 어깨를 부여잡고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그 후의 상황은 알지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이공정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칩니다. 증인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김정희 증인을 신문하겠습니다. 검사는 신문하십시오. 예, 재판장님. 증인의 소속과 직급은 무엇입니까? 용봉 지구대 소속이고 직급은 순경입니다. 1시 10분경 무전을 듣고 증인은 어떤 판단과 행동을 하였나요? 날치기 도난 사건인 만큼 빠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용의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용의자의 예상차기에 상당히 비슷했으며 전동 자전거를 타고 있고 앞 바구니에는 핸드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검문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검문 요구에 피고인은 어떤 행동을 하였나요? 호텔에서 보셨듯이 저와 눈이 마주쳤고 분명히 저를 인식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를 무시한 채 바로 지나쳤습니다. 당시 피고인이 명확한 거절 의사를 표했나요? 아니요,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공정 씨의 검문 목적이 담긴 요청을 거절한 피고인의 사유가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오히려 검문받지 않으려는 태도에 상당한 의심이 갔습니다. 피고인은 적법한 검문을 하는 증인에게 어떤 행동을 하였나요? 거칠게 항의하며 제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여 저를 모욕하였습니다. 욕설과 비속어의 내용이 기억이 납니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함부로 길을 막고 답변을 강요하냐 이런 정도의 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증인은 검문 과정에 목적인 결함이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없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하십시오. 예, 처음 검문을 요청할 때 왜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단순히 정지만 요구했습니까? 이동 중에 사람과 소통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후 먼저 정치를 요구했지만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지나가 버렸습니다. 증인과 이공정 씨는 피고인이 납득하고 이해할 만한 명확한 목적을 말하지 않았어요. 지속해서 이용을 받고 답변에 요구한 것을 인정합니까? 날치기 도난 사건이라 급박함을 생각하면 자세히 목적을 말씀드릴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목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떠나시려고 하시기에 그냥 정지를 요구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용의자의 요건의 상당 부분 일치하며 또 검문을 피하려는 태도에 상당한 의심이 갔습니다. 증인, 불시검문을 받는 것은 당사자의 선택입니다. 심지어 이 사건은 영장도 없었으며 여러 차례 이동을 막는 것은 자유권을 침해한 행위입니다. 증인은 아직도 이 모든 절차가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법적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건 당시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나요?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피고인이 증인을 밀쳐 넘어뜨리는 극심한 통증을 느꼈나요? 네,
왼팔에 극심한 통증이 있는데 양팔을 모두 사용하면 피고인을 제압하고 체포할 수 있었나요? 상황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통증이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통증이 있었다면 이런 시일에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문제. 왜 증인은 3일 후에야 병원에 가셨습니까? 이제 그것에 관해서는 퇴근 후에 바로 병원 가기 힘들어서 파스도 붙이고 진통제 복용하며 미루다가 늦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아직도 팔에 뭔가 목 주변에 흉터가 있나요? 지금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로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예, 처음 정지 요구를 들어줬더라면 아니면 뭐 정결백했더라면 검문받고 그냥 쉽게 끝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김정희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칩니다. 증인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정명섭 증인을 신문하겠습니다. 검사를 신문하십시오. 증인은 무슨 일을 하시나요? 저는 전남대학교와 풍원에서 도로변에서 촬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증인의 가게와 사건 장소와의 거리는 어느 정도 되나요? 사건이 발생한 도로변과 저희 가게 사이에는 4차선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사건 현장을 발견했을 때 어떤 대화가 오고 갔나요? 머리가 멀어서 잘 들리진 않았는데 경찰관이 피고인이 경찰관을 밀쳐 넘어뜨리고 뭐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피고인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에게 어떤 언행을 하였나요? 일단 경찰관이 검문을 요구했는데 피고인이 막 거칠게 항의하면서 밀쳐 넘어뜨리고 욕 같은 걸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하십시오. 예, 재판장님. 멱살을 잡고 욕하는 상황 때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나요? 없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정명섭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칩니다. 증인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증인 신문을 모두 마칩니다. 검사는 증인 신문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김정희, 이공정, 정명섭 증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 사실이 증명되었다는 의견입니다. 피고인 측은 증인 신문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정명섭 증인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에 문제입니다. 양측은 더 신청하실 증거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것으로 증거조사를 마칩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 공소 사실과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듣기 위하여 피고인 신문을 신청합니다. 신청을 받아들입니다. 피고인은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신문하십시오. 당시 경찰이 검문을 위해 정지를 요구했을 때 피고인은 이에 응했습니까? 아니요, 저와 상관없는 일이라 그냥 지나갔습니다. 경찰관이 검문 사유와 신분과 목적을 밝히며 협조를 요청했을 때도 계속 이동을 시도하셨죠? 이유 없이 저를 의심하는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증인들의 증언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증인은 혼잣말 한 것이라고 주장하십니까? 이해하는 목적 없이 강요하니까 화가 나서 혼잣말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저는 경찰관의 모욕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은 피고인 신문하세요. 예, 재판장님. 피고인은 사건 당시 검문에 응하기 싫음을 경찰관들에게 분명히 알렸죠. 네, 분명하게 알렸습니다. 피고인은 불법적인 검문에 화가 나 혼잣말로 욕설을 한 것이죠. 네, 주변에 경찰관과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검문 당시 검문 이유와 절차를 명확히 알려줬고 그 내용을 피고인이 명확히 이해하도록 도와줬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처음에는 단지 정지만 요구하였고 그 다음에는 내가 왜 검문받는지 절차가 무엇인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사건 발생 전 2개월 동안 검문 장소에 가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한 4개월 만에 거기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검문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겠네요. 네, 맞습니다. 피고인은 전과가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전과 하나 없이 법을 아주 잘 지키며 살아온 선량한 시민입니다. 그럼 현재 피고인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저는 부당한 보편력에 의해서 선량하게 살아왔던 삶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억울하다는 단어로 표현하기 힘든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피고인 신문을 마칩니다. 피고인은 피고인석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재판장은 최종 의견 진술하십시오. 예. 존경하는 재판관님, 이 사건은 경찰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피고인이 거부하고 폭행과 모욕으로 방해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건 당의 검문은 우전시경, 현장 설치물, 전복 착용, 신분 고지와 목적 설명 등 절차를 모두 갖추어 정당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이는 적법한 직무집행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고 이동을 시도하면서 경찰관을 밀쳐 넘어뜨려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부정요건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왼팔에 멍이 들고 목 부위에 손톱 상처가 났습니다. 상해죄의 고의는 결과 발생의 예견 가능성으로 충분하며 피고인은 멱살을 움켜쥐고 강하게 밀쳤고 이는 바디캠 영상으로 명확히 확인됩니다. 단순 접촉이 아니라 결과 발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폭력으로 상해의 고의와 실행의 이가 인정됩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욕설과 비속어가 단순한 감정 표현이었다며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인들의 일관된 증언과 보디캠 영상 속 피고인의 모습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겨냥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욕설을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발언하였습니다. 이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하며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모욕적 발언으로 평가됩니다. 증거 관계로서 우전 기록은 검문의 적법성을 입증하고 보디캠 영상은 폭행의 고의성을 확인시켜줍니다. 또한 증인 이공정, 김정희, 정명석 진술은 서로 모순 없이 일관되며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합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책임을 부정하며 반성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권력이 거리에서 무력화된다면 시민의 안전은 보장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실랑이가 아닌 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이에 공사는 피고인에게 형법제 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 형법제 311조의 모욕죄, 형법제 257조의 상해죄 모두가 성립함을 확신하며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은 최종 의견 진술하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은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거부한 것뿐입니다. 피고인이 검문을 거부하였음에도 경찰관들은 이동을 하고 여러 번 검문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불법적 공무집행에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영장 없이 이동을 막으며 검문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공무집행 자체가 위법하기에 공무집행 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모욕죄에 관한 부분은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의 언행에 대한 객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주변에는 경찰관과 피고인 말고는 멀리서 지켜본 정명석 한 사람밖에 없었고 심지어는 세 사람 모두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모욕죄 부정 요건에서 공연성과 사회적 평가 저하 두 부분 모두 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해는 신체 완전성 훼손 또는 생리적 기능 장애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김정희의 진단서를 보면 현재는 사라진 왼팔의 한 멍과 목의 손톱 자국 말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경우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했다거나 생리적 기능 장애가 있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해죄 또한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 상해죄 모두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진행하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적법하지 않은 공권력에 검문을 강요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내가 왜 도움 받는지 말해주었다면 저는 성실히 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동을 시도한 것입니다.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현명하신 판단 강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지방법원 2025 부단 대기 23 피고인 박광철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모욕 사건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판장의 판단으로 다음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곧 판결 선고가 시작됩니다. 법정에 계신 모든 분들은 휴대전화를 꺼주시고 판결 선고 중에는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모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광주지방법원 2025 고랑 123 피고인 박광철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모욕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자리에서 이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찰관 이공경과 김정희는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검문을 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공경과 김정희는 피고인이 타고 있던 이동기 앞을 가로막아 피고인의 이동기가 진행할 수 없도록 강제적으로 막은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답변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항 장애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는 그 의사에 관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의 합리적인 가능성은 체포 또는 구속에서 요구하는 상당성보다는 약한 정도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상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당시 피고인이 검문을 요구하는 경찰관 김정희 멱살을 잡아 흔들며 묻혀 넘어뜨렸고 이에 따라 피의자 김정희의 팔에 멍이 들고 목 주변에 손톱에 의한 상처가 생긴 점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위법한 공무집행에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인정되어 피고인에게 상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이 김정희를 밀치고 넘어뜨리며 욕설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지칭의 대상과 표현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욕설이 피해자를 향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욕설할 당시 주변에 그 욕설을 들을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관 등과 피고인 모두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특정성과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상으로 재판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감사합니다. 재판장님께서 지정하십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모두 앉아 주십시오. 네, 두 번째 팀 금호고등학교의 모의사판도 잘 봤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마지막 감사합니다 재판장님이라는 말씀이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방금 실현에 대한 전문위원님들의 피드백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판 절차를 아주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작 전에 잠깐 우리 의원님, 전문위원님과 말씀을 나눈 시간이 있었는데, 네, 의원님 계속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중에 몇 분은 작년 10년 뒤에 우리의 동료로서 우리랑 같이 자리를 같이 하겠지 하는 말씀하셨고, 또 이 중에 몇몇 분은 또 변호사님으로, 또 검사님으로 또 우리가 인연을 맺겠지 하는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마 저희들은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법무부 피고인에서도 마찬가지였었는데요. 피고인의 모습을 현실감 있게 잘 표현해 주셨고요. 마찬가지로 시나리오에 있는 대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 언어로 바꿔서 이렇게 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좀 더 실감이 나고 좀 더 저희들이 잘 느낄 수 있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영상자들이나 이런 준비들이 너무 철저해서 저희들이 재판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도 모든 절차에는 아쉬운 점이 있게 마련이라서 아주 사적인 해석이 들어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에는 우리 검사님 최종 의견인 줄 알 때, 최종 의견하실 때, 그 다음에 변호사님 시험을 하실 때 시나리오에는 자기에게 일어서 쓰라고 되어 있는데 앉아서 하셨더라고요. 현사선 보면은 서서 치료 진술한다는 의견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습니다. 그럼 단행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달권과 마찬가지로 우대성 같은 경우에는 판결 공시를 원하는 정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좋았겠다. 그런 것도 시도로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현실에 익숙한 사건, 꾸준히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잡아서 일자리 줬고요. 보니까 공사님은 마땅히 처벌해야 될 피고인이라고 해서 최고 연구원 때 흥분해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참 인상적이었고, 또 반전이었던 것은 피고인이 지금 현지 사실, 그렇죠. 단순한 검문에도 굉장히 거부하고 욕설로 섞어가면서 저항했던 그런 캐릭터인데 그쪽에서 너무 엄순하더라고요. 너무 엄순하고 참 기서 정직히 선량한 시민처럼 보였을 건데 피고인으로서 연기를 아주 잘하셨다. 그리고 변호인도 참 목소리가 전달력이 참 좋대요. 아주 충실하게 잘 해주셨고 변론의 방향도 잘 잡았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인으로 나오신 분들도 참 진짜 주인처럼 긴장 어린 눈빛으로 선서도 하고 대응도 하시고 증언 제공하고 이중적으로 처벌하는 무거운 상황이거든요. 그런 분이 다 좋았습니다. 근데 한마디 실제 법관으로서 눈에 거슬리는 것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이 사건의 실체적인 부분에서 쟁점의 접근인데 결국은 공무집행 방해하고 상해를 무죄 결론에 났지 않습니까? 이 결론 내는 데 있어서는 이번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우리 팀들이 같이 논의해서 방향을 잡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죠? 형사님, 법관의 판단 아니시죠? 예, 여기 있습니다. 항상 법관의 판단이신가요? 논의하신 건가요? 제가 판단하고 설득을 했습니다. 대단하신 설득이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맞아요. 그런 판단도 가능한데 예, 한편에서는 이게 지금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지금 들어갔는데 상대방이 저항했고 그 저항이 심해서 상해까지 일으키는 그런 상황인데도 무죄가 있잖아요. 예. 그런 쟁점은 공무집행 방해로서 변상이 되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냐 여기에 문제고 이 공무의 내용은 경찰관이 피의자 근거를 위한 불신검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죠. 예. 그래서 아마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정당한 공무집행이냐 아니냐에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돼요. 예. 그래서 아마 판결 마지막 이후 때도 경찰관 직무집행법 7항, 3조 7항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 그걸 들으셨어요. 그렇죠? 예. 형사소송이라는 동의에 따르지 않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않고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접근하셨는데 지금 이 사건은 답변 강요라기보다는 검문이죠. 예. 혹시 인적사항 물어볼 수는 있죠. 그렇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겠다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검문이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손품, 자전거 앞에 뭐가 있었잖아요. 흔들이 있었잖아요. 링크백이 피의자 PF인지 그리고 그 사람의 영문을 봤을 때 그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검문을 해서 또 지령실에 연락해가지고 그 범죄에 킹백을 날치기 위한 범인의 이상치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으면서 이 사람과의 공유성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그런 어떤 소위 말하는 어려운 말로 못 걷는 표현하셨던데 예. 그게 핵심이잖아요. 예. 그래서 유무죄 판단을 할 때 그리고 정당한 직무집행유죄 판단을 할 때 답변 강요 문제가 아니라 이 검문하겠다고 나갔었던 것이 적법한지 아닌지 거기에 조금 집중해서 논의를 했었으면 더 이 시나리오와 재판 진행이 더 훌륭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예. 한번 다시 돌이켜봐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어떻게 판단해볼까 하는 우리 팀이랑 같이 한번 논의해보겠습니다. 훌륭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편의 법정 드라마를 본 것 같았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실제 피고인인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우리가 아주 위험했고요. 그리고 피고인뿐만 아니라 증인 역시 원고나 메모지를 첨부하지 않고
마치 자기가 피고인 것처럼 증인인 것처럼 이렇게 진술을 하셨는데 만약에 있어서 피고인은 증인이 만에 하나 진술할 때 메모지를 보고서 진술했다 한다면 그 사람의 진술이 상당히 신뢰성이 의심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 없이 진술한 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다른 분 말씀처럼 영상 증거자로 준비하신 분도 꽤 꼼꼼하게 재판을 준비하셨다 생각이 들고 검사든 피고인이든 변호인이든 판사든 각자 역할에 맞게 정말 충실하게 실력을 보여주셨다. 다시 한번 칭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소중한 심사평 감사합니다.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학교, 규모고등학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